속궁합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면서 속궁합을 먼저 확인하고 사귀어야 된다 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히리릭 안녕하세요. 연애파란볼의 파람입니다. 여러분의 이상형은 뭐예요? 잘생기고 이쁘고 키 크고 몸매 좋고 등등 자신만의 이상형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조건이 있어요. 바로 속궁합이에요. 속궁합이 잘 맞으면 애인의 실수도 눈 감아줄 수 있다고 해요. 속궁합? 어차피 속은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속궁합이 중요한 이유와 속궁합이 안 맞는 이유, 그리고 속궁합을 맞출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연애파란볼의 속궁합에 대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얼굴 예쁜 여자는 3개월, 요리 잘하는 여자는 3년, 속궁합 잘 맞는 여자는 평생을 간다 라는 말이 있어요. 반대로 당연히 잘생기고 몸매 좋은 남자보다는 속궁합 잘 맞는 남자랑 평생을 가겠다는 얘기죠. 외모지상주의에서 속궁합이 외모보다 중요하다고? 속궁합은 왜 중요할까요? 성적 매력은 얼굴이나 몸매에서도 느끼지만 결국엔 속궁합에서 완성이 돼요. 실제로 속궁합이 안 맞아서 이별이나 심지어는 이혼까지도 이어지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속궁합이 잘 맞으면 애인의 작은 실수도 눈 감아줄 수 있을 정도로 둘의 관계가 깊어지고 돈독해져요. 그리고 속궁합을 남자만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도 속궁합 여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추세예요. 속궁합이 안 맞으면 여자나 남자나 정말 곤욕이에요. 속궁합이 안 맞으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언제부턴가는 여자나 남자로 안 보이기도 하고 꼴 보기 싫을 때도 있고 뭔가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기분이 들 거예요. 성은 본능이에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이성이랑 잘 게 아니라면 결국엔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랑만 관계를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속궁합이 안 맞아봐요. 본능을 억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이게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는 겪어봐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잠자리가 맞지 않으면 바람을 피우거나 성매매업소를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상대를 의심하는 등의 경우도 발생해요. 다행히 자기가 성욕이 그렇게 많지 않고 잠자리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연애 상대방도 그 템포에 나랑 맞는다면 속궁합이 잘 맞는 거죠. 속궁합이 잘 맞는다 안 맞는다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속궁합에서 잘 맞는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럭저럭인 거죠. 하면 뭐 좋은 기분이 드는 딱 거기까지. 하지만 잘 안 맞는다는 건 있어요. 물론 처음에 잠자리를 가질 때 와 미치게 너무 좋다, 너무 잘 맞는다 라는 기분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소수 중에서도 소수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잘 맞는다 라는 게 없다는 이유는 속궁합은 충분히 맞춰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속궁합에 대한 자기 의견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시대이고 예능이나 유튜브에서도 속궁합에 대해서 다루는 경우도 비교적 자주 볼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속궁합이 안 맞더라도 이별이나 이혼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사귀기 전에 속궁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만큼 속궁합이 중요하죠. 한마디로 속궁합이 중요한 이유는 외적으로 얼마나 잘났고 훌륭하던 속궁합이 만약에 안 맞으면 속궁합 외의 조건이 무시가 될 만큼 이 사람과 맞지 않는다는 강한 인식으로 상대에 대한 매력과 감정이 식어지는 상황이 발생해요. 속궁합이 잘 맞는 건 없어도 잘 안 맞는 건 있다고 말했는데 속궁합이 안 맞는다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성욕의 차이. 성욕의 차이는 잠자리 횟수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성욕이 많아서 일주일에 2번, 3번은 해야 돼요. 근데 연애 상대방은 한 달에 한 번도 할까 말까예요.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된다면 여자든 남자든 다른 새로운 이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현재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대한 반감이 점점 커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관계를 계속 거부하면 자괴감에 빠지기도 해요. 실제로 제 지인 사례 중에 자기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했으면 좋겠는데 A는 한 달에 한 번도 부담스럽게 생각했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 진지하게도 말했지만 그걸 하려고 나랑 사귀느냐? 라는 말이 돌아왔다고 하죠. 어떠세요? 그 꿍냥꿍냥을 원하는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관계를 거부한 상대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둘 다 잘못한 사람은 없어요. 단지 속궁합이 안 맞을 뿐이죠.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맞출 수 있어요. 내가 일주일에 2번, 3번 해야 되지만 상대방이 나랑 다르면 2주에 한 번 정도로 서로 노력을 하는 거죠. 하지만 누구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반복되는 잠자리. 할 때마다 같은 체위, 같은 방식으로만 이뤄진다면 뜨거웠던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당연히 좋았겠지만 매번 같은 상황, 매번 같은 자세, 매번 같은 방법이라면 처음에 느꼈던 것처럼 즐겁고 사랑스럽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저 의무로 느껴질 때가 올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큰 변화가 아니더라도 약간의 변화만으로도 다시 예전 분위기를 찾아올 수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옷을 입고 한다던가 기구를 사용해 본다던가 집이 아닌 모텔에서 해본다던가 등등의 작은 변화로 말이죠. 세 번째, 성판타지 강요. 각자 성판타지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상대방에게 싫어도 강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상대방이 받아주면 좋은 관계를 이어가겠지만 아니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야외에서 하고 싶다거나 차에서 하고 싶다거나 뒤로 하고 싶다거나 하는 등에 맞춰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판타지의 경우는 말해볼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거부하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되죠. 결국엔 자기의 판타지를 안 받아준다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만 쌓이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리한 걸 요구한다고 정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속궁합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면서 속궁합을 먼저 확인하고 사귀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속궁합이 중요한 건 맞지만 속궁합을 핑계로 관계를 먼저 하고 사귀게 된다면 그 관계는 일단 쉬운 관계가 되어버려요.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고 속궁합이 중요하고 분명히 잘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속궁합은 잘 맞는다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린 만큼 충분히 맞춰갈 수 있으니까 먼저 사귀고 나서 알아가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안 맞는다면 빨리 헤어져야죠. 쑥스러워서 말 못하고 숨기고 나중에 고생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육체적 심적으로 서로 공유하는 사이인 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성에 대해서 솔직해진다면 관계를 더욱더 오래 그리고 깊이 가져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파라미는 여러분의 연애에 파란불이 뜨기를 항상 응원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파라미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그리고 다른 채널들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르리